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후다닥 지나가 버렸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수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모두에게는 처음의 시작이 있죠.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또 그런 약간 무서운 이런 기분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수업을 받았는데 뭔가 첫날에는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 것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리버리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더군다나 또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막 귀 쫑긋하고 긴장 엄청 한 채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피곤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문득 든 생각이 어학원을 준비하시고 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학원에서의 첫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학원 첫날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고 흥분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막 무섭고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막 생각들로 막 가득 차가지고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 어학원 갔을 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는 날이고 뭔가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망치기 쉽고 좀 뭔가 좀 완벽했으면 좋겠고 이런 약간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막 이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뭔가 신나고 그런 즐거운 날인데 첫 단추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뭔가 그게 내 앞으로 유학길이 될 것만 같고 뭔가 앞으로 잘 안 풀릴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실 그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비와 함께 어학원의 첫날의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꾸꾸. 어학원 첫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차분한 마음가짐, 릴렉스, 맥주 시원하게 한 잔, 뭐 이런 것들 괜찮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가방을 챙겨야겠죠. 미리미리 가방을 챙겨놔야지 아침에 허둥지둥하고 빼먹지 않겠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 일단은 입학 서류, 그리고 여권, 그리고 필기구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아마 어학원 측에서 간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리스트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뭘 챙겨야 되는지 미리 체크를 해서 꼭 가방 속에 다 넣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물이나 간식 같은 거, 뭐 초콜릿이나 간단하게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긴장되고 설레었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어학원의 첫날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시간 체크. 첫날인데 첫날부터 늦으면은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더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늦지 마시고 학교에서 제시한 그 시간대로 아니면 그보다 5분,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학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럼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또 그날 당일날이 첫날이다 하시면 초행길이니까 늦을 수도 있잖아요. 길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조금 여유롭게 집을 나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 꼭 챙겨야겠죠? 어제 잘 챙겨놨는데 가방 안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학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리셉션을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가면은 스태프가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나 누군데 오늘 첫날이야. 어디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리 연습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자기 본인 이름만 말씀하셔도 이미 처음 오는 그 학생들의 명단은 아마 그 분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My name is 나비 이거 말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 쪽에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What's your name? 이거는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셨다 할지언정
어떻게든 그냥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쪽에선 명단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서 이름 정도는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i, my name is Nabi. This is my first 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그쪽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뭐 여기다 체크해주세요. 뭐 체크할 명단 뭐 이런 거 다 확인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쪽에서는 워낙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학생인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겠죠. 오리엔테이션은 뭐 학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뭐 학교 소개를 한다던가, 그리고 학교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생님 소개, 그리고 뭐 비상구, 뭐 안전사항,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미리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필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와 함께 인터뷰 간단하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앞에서 약간 간단하게 평가를 해서 그걸로 레벨을 나눈 다음에 반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테스트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긴장되시나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막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거 지금 대학 능력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잘못한 게 아니지, 실수를 했다 한들 별로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반에 가서 적응을 해보시고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이 반이 너무 나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별로라던가. 근데 학생들이 별로인 건 좀 그렇다. 학생들이 별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적응을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때 가서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그런 레벨 테스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레벨 테스트에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아래의 레벨의 반에 들어가게 되셨다 한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땐 난 이것보다는 높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고요. 오늘은 일단 첫날이잖아요. 첫날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주의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어로 설명해주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못 알아들으실지언정 굳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거기서 정말 막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구나, 막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냐면 분명히 리플렛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해주던가 그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다 한다면, 뭐 비자 관련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권 관련 문제, 아니면은 뭐 돈 관련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리고 뭐 숙소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맨투맨으로 다시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자신을 스스로 좀 오늘 첫날인지 좀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도 놓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풀 죽어 있지 마세요. 우리 첫날이잖아요. 그러지 않기로 해요, 우리. 약속. 있어요. 그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때 계속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막 훈화 말씀 하시듯이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막 각자 이렇게 인터뷰도 봐야 되고, 필기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뭐 여권 체크도 해야 되고, 입학 서류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진 그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10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있다 1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소개를 한 후에는 약간의 자유시간 아닌 자유시간, 약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 앞에서 말한 오리엔테이션 뭐 이거 다 알아듣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레벨 테스트 이런 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반 바꿀 수 있고, 나는 여기 배우러 온 거지 내가 완벽한 걸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어떤 학생은 인터뷰하고 있고 저기서 필기 테스트 보고 있고 어떤 학생은 저기서 뭐 확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옆에 누가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어요. 저도 멀뚱멀뚱 앉아있고, 나 처음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한국인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오늘 잘 지내봐요. 연락처 주고받고. 어디 사세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 여기 영어 배우러 온 거잖아요. 어학원에는. 그러면은 첫날부터 한국인 친구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걸로 위안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옆에 랜덤으로 앉아있는 친구 아니면 뒤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헬로우 이렇게 그냥 말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먼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나는 이렇게 듣는 정도만 해도 그것도 대화잖아요. 듣는 것도 대화잖아요. 그것도 경험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오는구나, 뭐 여러 가지 처음으로 되게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퍼스널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럼 어떤 대화를 하면 좀 가볍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간단한 거 있죠.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Do you have any friend? 여기 뭐 친구가 같이 왔으면 그런 거 물어보고, How long are you gonna stay here? 뭐 여기 얼마나 있을 거야? 물어보고, Is it your first day? 분명히 그 어학원에 온 그 학생들 중에는 만약에 뭐 비자리 연장해서 다시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금 기다릴 시간이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냥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한마디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있으면, 나도 이제 좀 어학원에 왔구나. 나도 지금 다양한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구나. 뭔가 스스로 뭔가 해냈다. 첫 단추를 좀 잘 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거기서 여기 한국인 없나? 어떡하지? 나 친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갖지 마시고, 분명히 어떻게든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말을 걸면 바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서로 얼마나 애달퍼. 한국인의 친구에 목마르잖아요.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첫날부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후다닥 정신없이 끝났어요. 정말 많은 종이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설명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반이 여기로 결정됐으니까 이 반으로 가래. 알겠어. 반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마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월요일은 첫날 그 9시에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교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텀에 브레이크가 있을 때 브레이크 지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어쨌든 문을 열고 반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이 학생들은 앞으로 반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계약한 대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꾸준히 볼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인상 뭐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냥 문 열고 슥 이렇게 보고 사람 많이 있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서 구석에 탁 앉아. 그리고 핸드폰 딱 꺼내서 핸드폰 막 해. 이러면은 쟤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원래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라면. 한국 분들이 유난히 인사에 조금 인색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구석에 앉아가서 핸드폰 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교실 안에서의 좀 친구 사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사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인사하고 Hi, how are you? 이거는 난 맨 처음에 그 사람 나한테 Hi, how are you? 하길래 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Do you know me? 이랬어요. 어쨌든 좀 웃긴 반응이긴 했는데 난 그 사람이 나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 보고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How are you? 한 거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또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아무튼 그 정도로 인사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인사한다고 무시한 사람 없어요. 인사하면 Hi, how are you? 하면은 Hi 이러면서 다 반겨줘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들 다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나 만난 사람한테 Hi,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말은 내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는 where are you from? 할 수도 있고 nice to meet you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외국인을 상대하는 두려움을 조금 1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세요. Hi, how are you? 저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어학원 100% 즐기기 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는데요. 혹시 그걸 못 보셨다면은 제가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다가 그 영상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어학원을 이제 첫날이 지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그런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간단하게 영어 수업 즐기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한국인이 그 교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과 절대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언제? 옆에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옆에 같은 국적의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거기다 대고 너네 말 하지 말고 영어해. 만약에 친하면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친하면은 이미 그 나라 말을 하진 않겠지. 아무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막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얘 뭐야? 내가 얘기하겠다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요. 괜히 거기서 맞짱 뜨지 마시고 그냥 나부터 그냥 하지 말자고요. 만약에 한국분이 있더라도 물론 한국분이 있을 때 아무도 없다. 그럼 당연히 한국말 해야죠. 거기서 굳이 영어로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예의상 옆에 만약에 외국인이 있다면은 무조건 저는 공통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나도 한국인 친구도 서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영어로 대화를 해야지.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한국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웃고 떠들고 아니면은 뭐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지 뭐 어디에 얘기를 하는지 얘기 내용은 뭐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앞에서 뒷땅 까는 느낌이잖아요. 아니지, 앞에서 뒷땅 까는 게 아니지. 앞에서 앞땅 까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의를 지켜서 꼭 한국분이 있더라도 옆에 한 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다면 꼭 영어로 공통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선생님과 아이 컨택하기. 아이 컨택. 이건 아이 컨택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다. 아이 컨택. 눈을 보세요. 외국인들은 눈을 아이 컨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쟤 나한테 뭐 시비거나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쟤 왜 나 저렇게 쳐다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외국에서는 너의 대화를 듣고 있어. 난 너를 존중하고 있어.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컨택을 한다는 게. 물론 좋은 표정을 지어야겠죠. 아이 컨택을 하는데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바디랭귀지니까 누구나 알아챌 수 있겠죠. 이러고 쳐다본다든가.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얼굴도 좀 미소도 좀 띄워주면서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선생님도 저 학생이 굉장히 흥미롭게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하겠죠? 한 번이라도 아이 컨택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옆에 와서 더 체크를 해주고 이런 교감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우는 그런 스피드도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내가 아이 컨택을 많이 하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액센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휴대폰을 보지 맙시다. 휴대폰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내가 1시간 안 보면은 메시지 한 20개 있을 것 같고, 내가 안 본 사이에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중독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방해가 돼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사전을 보게 돼요. 영어, 내가 모르는 단어 있어. 그럼 바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그닥 추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일단 첫 번째적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볼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놓고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동안에도 이미 수업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단 하나 단어를 아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교실의 수업 분위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전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전 보다 보면 메시지 뜨면 바로 팝업 뜨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화 한번 아니야 나 지금 수업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주시는 아주 힘든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노력해서 들어서 가방에 넣어주세요. 아니면은 꺼두셔도 되는데 끄는 건 조금 약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매너 모드로 해두시고요. 네 번째는 쉬는 시간 이야기인데요. 쉬는 시간이 아마 중간에 있을 거예요. 30분이라든가 15분이라든가 이런 정도 있을 텐데, 그때는 간단하게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한다든가 간식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그냥 안에 그 교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떠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너무 복습한다고 이렇게 막 책만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그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도 약간 멀뚱멀뚱하게 앉아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화를 또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너 어디 살아? 어디서 왔어? 여러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야 이거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불평불만도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은 더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보고 나면은 그렇게 친해진 친구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뭔가 대화를 옆 파트너랑 해야 될 때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쉬는 시간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쉬는 시간에 나 진짜 영어로 얘기하기 싫다. 내가 2시간 얘기하고 15분 쉬는데 이 15분까지 내가 영어를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핸드폰 보시면서 편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어학원에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도 안 돼요. 한 4시간? 6분의 1? 산수가 안 되네? 아무튼 4-5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 조금 더 집중해서 영어를 더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세요.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잖아요. 수다 떨면서 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수다를 영어로 떠시든 노력해서 영어로 떠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 한국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첫날의 수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수업을 첫날에 다행히 마쳤는데 여러 가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난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고 긴장된 마음에 피로함은 너무 심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막 흥분된 상태야. 지금 영어를 해봤더니 좀 먹혀. 잘 되는 것 같아. 친구들도 좋아. 선생님도 마음에 들어.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었는데 나 좀 들렸어. 걔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여러 가지 이런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기분이 만감이 교차하고, 이렇게 유학생활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에
맞아, 들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 가기 뭔가 아쉽다. 그러면은 그냥 see you, bye bye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끝나고 뭐 해?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먼저 뭐 커피 한잔 할래? 아니면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뭐 여러 가지를 던져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바빠? 그러면은 뭐 그냥 바이바이 하는 거고 안 바빠 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분위기거든요. 얘도 가, 쟤도 가, 얘도 가, 쟤도 가. 왜냐면은 어학원을 처음 시작한 그 학생들의 경우에 일자리를 구한 분들이 없을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뭔가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봤을 때 자기가 먼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해도 옆에서 보니까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네 어디 가? 이거 약간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선 되게 당연해요. 아, 나 오늘 맥주 먹으러 가는데 너도 갈래? 이런 초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너랑 나랑만 있는 거 아니고 친구 엄청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초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나는 내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얘랑 친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들 그냥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비우고 가셔도 좋고요. 아마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있는 뭐 액티비티가 있다면은 그런 거에 참여를 하시면 또 거기서 어떻게 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어디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학교 끝나고 또 계속 영어라는 환경에 노출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첫째 날이었어요. 긴장 너무 많이 하고 피곤했잖아요. 두려웠고 긴장됐고 설레임도 어쨌든 피로의 한 몫을 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죠? 우리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줘야 돼. 정말 고생했잖아요. 머나먼 이 타지 지역에 와서 학교라는 데를 가서 4시간, 5시간 넘게 영어만 들었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그 본인에게 상을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되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 다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친구 사귀는 것도 뭐 계속 내일도 보고 할 건데 뭐 다음 주에나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일단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뭔가 외로움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막막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쌓였던 그런 첫날이 수업을 딱 끝나고 나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 왔어요. 뜨끈하게 샤워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샤워하면 노릇노릇해지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왔어. 그럼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치킨윙 같은 거, 치킨윙에다가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어학원의 첫날이 지나가는구나. 되게 정신없었네. 그때 걔네들 뭐라고 했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한국 TV나 뭐 쇼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웃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릴렉스. 만약에 학원에서 숙제를 첫날부터 내줄 수도 있겠죠? 내줬다면은 그것도 좀 하고 나름 첫날이었는데 첫날 숙제부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냥 뭐 그날 만났던 친구들의 이름도 좀 생각해보고 얘 이름은 메리였어. 얘 이름은 마이크였어. 그럼 얘네들 이름 내일 한번 불러주면서 하와이유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도 해봐도 좋고. 마지막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첫날이었고 되게 버라이어티한 날이었잖아요.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견뎌낸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견뎌낸 본인에게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오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너 정말 오늘 수고했어. 와, 나비가 진짜 여기 아일랜드 골웨이에 와서 이렇게 첫날 수업을 끝났구나. 와, 이제부터는 어학원의 시작이 됐구나. 내일부터는 좀 잘해야겠다. 오늘 조금 어리버리 깠지만 내일부터는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말도 해보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죠. 화이팅 하는 거죠. 첫날이었잖아요. 모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첫날에 했던 실수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왜냐면은 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봤을 때 본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스트레스를 막 쌓아놓다 보면은 언젠가 뽕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나간 거는 다 그냥 잊으시고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첫날이었으니까 첫날이라는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모두 다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학원의 첫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학원에 가서 타지 먼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이렇게 와서 첫날을 보내게 된다면 어떤 날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첫날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절대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되게 다른 일이 뻥뻥뻥 터질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인생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도 빵빵빵 랜덤으로 터져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랜덤으로 펼쳐질 어학원의 경험들 기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상상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뭐 그것까지 뭐 어려울 거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면은 어떡하지 저런데 어떻게 더 걱정이 많아지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미 준비를 끝나고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아니면 질문사항들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영상이 다음번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